네,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브라보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제 지인분이세요. 2024년 3월 달에 이 브라보비치를 인수를 해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훈날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우리 훈날님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네. 갑자기 놀랬어. 왜냐면 제가 2023년 12월 말에 이쪽에 내려왔다가 들렸던 곳인데 갑자기 우리 훈날님이 여기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올해 3월에 네. 여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네, 오늘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감성 숙소 11개와 브라보비치라는 600평 넘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젊은 사장님, 우리 훈날님을 네.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제주도에 살면서 감성 숙소 11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카페 브라보비치를 아는 형님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날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무슨 네.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당시에 꼭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훗날에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훗날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훈날님, 네. 지금까지 많은 또 투자와 또 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일단은 뭐 자산이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이것보다는 제가 가진 걸 좀 표현하자면 네. 일단 노원구에 빌라 한 채가 있고요. 고양시에도 빌라가 한 채가 있어요. 네. 춘천에도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제주도에 지금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지금 4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 수익은 지금 저희가 억대 뭐- 수익을 억대까지는 절대 억대까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 월은 아니고 네. 네, 연 억대, 그쵸. 네, 억대 연봉 이상은 지금 되잖아요. 네. 그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또 스토리 있는 사람들 아,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연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족이 6명 정도가 작은 빌라 15평 정도에 살았어요. 6명이 15평 빌라에 산다는 게 당시에는 저는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커지다 보니까 몸도 네. 마음도 우리 집이 정말 좀 못 사는구나, 가난하구나 이거를 처음 느꼈죠. 네. 그리고 저는 빨리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 뭐 알바를 뛰든 배달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그렇게 돈을 벌어왔어요. 중2 때부터 시작했어요. 때부터. 고등학교가 끝날 무렵에는 이 집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직업군인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길을 가긴 했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시도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시도를 한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도 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고민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서점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책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집어 들었는데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봤어요. 돈을 버는 방식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책을 몇백 권씩 읽어왔죠. 그렇다면 경매나 뭐 부동산을 시작하려면은 어쨌든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종잣돈은 어떻게 모았어요? 가진 것들을 일단 다 팔았어요. 중고로 알바를 들어갔어요. 음. 풀타임 근무를 해서 실수령 180만 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월급의 80% 90%를 모았죠. 그때가 23살쯤이었어요. 네. 22살. 그 당시에 얼마 정도를 모아서 네. 첫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빌라 1억 2천짜리가 나왔는데 네. 유찰이 돼서 6,5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1,500까지. 근데 제가 이제 7,700만 원에 들어갔죠. 생전 처음 입찰인데 네. 낙찰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됐죠. 이 돈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때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전화 한 100통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출 가능하냐 확신 얻고 제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7,500을 썼는데 실투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뭐 700만 원 일단 그 정도 들어갔고 음. 인테리어비 한 1,500만 원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1,500만 원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제 여자친구네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아, 지금의 와이프인. 네, 맞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네. 사귀어왔고 또 결혼도 일찍 하셨고. 와, 그러면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1,500만 원 좀 빌려달라. 빌려달라 하고 이제 갚아드렸죠. 부쩍 남자친구일 뿐이고 언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1,500만 원을 네. 빌려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쨌든 여자친구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네. 만나와가지고 네. 안면이 많이 있었죠. 아.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여자친구네 네.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의 장모님께서. 지금의 장모님께서 위험한 짓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쨌든 저는 살 길이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어쨌든 낙찰은 받았고 네. 안 그러면 보증금 날라가고 그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간절한 마음에 네. 이 물건 7,500만 원에 낙찰 받고 이것저것 다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매도하셨습니까? 매도했습니다. 얼마에 매도했습니까? 1억 2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 1억 2천에 몇 년 만에 매도한 거예요? 저 2년 좀 넘어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뭐 보유한 거는 아니네요. 근데 좀 오래 갈 물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아주 큰 힘을 이제 삼성전자가 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몰리면서 이제 매도가 됐네요. 그렇다면은 한 순수익 얼마 정도 냈습니까? 그 당시에 순수익은 시세 차익만 봤을 때는 네. 3천만 원 정도. 잠깐만. 그게 그러면 팔았을 때는 25? 네, 그때쯤 됐죠. 25살 때. 그럼 그 이후의 삶은 또 돈을 계속 더 모았죠. 모아가면서 이제 뭔가 이 월급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온라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매출이 나올까 싶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매출이 5천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이제 간단하게 시작했던 일들을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나니까 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고 부업으로 했던 일이 뭔가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음. 내가 괜히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뭐 어디에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구나 네. 하고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거죠. 저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 왔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 또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미친 듯이 또 파고 맞아요. 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몇 개월 만에 성과를 냈었죠 그때. 거의 저는 매출은 한 5천 언저리까지 갔었고요. 네. 순수익으로 따지면 1,500에서 2천 정도. 한 달 만에. 근데 그게 이제 꾸준히는 네, 아니잖아요. 그거는 꾸준히는 안 그러면 가장 적게는 한 어느 정도 팔았나요? 적자 마이너스 10만 원 음. 그때가 제일 적었고요. 꾸준히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손을 놨거든요. 왜냐면 숙소 오픈 준비도 해야 됐었고 네.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들어오는 주문들만 네.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제주도 내려갔다 오더니 요즘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런 숙소 운영, 에어비앤비 운영을 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11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작부터 어떻게 11개까지 할 수 있게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 시작은 제가 그 성산읍에 있는 첫 제 감성 숙소 그걸로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뭔가 이 숙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돈이 되네. 청소 한두 시간만 하면은 그 수익이 딸려오니까 네. 아, 정말 괜찮다. 네. 더 늘려나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졌었어요. 아 몇 채만 더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바로 하지는 못했고요. 그 아는 형하고 어쨌든 좀 동업을 해서 네. 매수를 해서 직영 숙소를 늘려나갔고 이제 주변에 다른 사장님들이 저희를 보시고 아 너네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숙소 운영해주면 안 돼? 라는 말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위탁 운영. 네. 지금은 총 11채까지 늘어난 상태인 거죠. 숙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또 직접 찾아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견적도 네. 이렇게 보러 가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만든 다음에 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네. 신뢰가 쌓여서 위탁 운영까지 또 맡기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명함이 없어요. 네. 제가 일하는 모습, 제가 뭐 인스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케팅이 전혀 필요가 없죠. 제가 그저 홍보 수단이니까 네. 열심히 하는 거 아시고 믿고 맡긴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통화를 같이 하는데 네. 뭐 브라보비치를 또 인수를 했다고 네네. 이거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팅이 좀 많이 들어와요. 네. 주변 사장님들의 미팅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장님께서 네. 아니 숙소 말고 카페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거 어때요? 카페를 위탁 운영해 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네. 저희는 고민을 했죠. 이게 해도 되는 건가?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위탁 운영이 아니라 홀린 듯이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 인수를 한 거예요? 네네. 이 건물을 인수한 건 아니죠? 건물은 네. 아니죠. 건물은 아니죠. 네, 카페 운영권을 완전히 다 네. 인수를 한 거죠.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나갑니다. 지금 어쨌든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일단은 자영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요 아침부터 밤까지
무조건 사장이 있어야 돼요. 도저히 사장이 없는 매장은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출근해서 네. 관리하고 네. 저도 일하고 직원들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어떻게 하면 매장을 좀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런 걸 직원이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네, 놨다가 맞습니다. 이게 뭔 난리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 중이에요. 그래도 지금 뭐 첫 달은 네. 살짝 적자긴 네. 하는데 이번 달부터는 흑자 네. 전환이 가능한 상황. 그래도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신한 아내까지 와가지고 네. 지금 막 설거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질르긴 질렀죠. 저를 꼭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귀포시에 있는 네. 브라보비치입니다. 네, 저도 와이프가 여기 와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준 곳이 여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훗날님이 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황당했었던 거죠. 아. 또 와이프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20대에 정말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고 있는 우리 훗날님을 보면서 30대, 40대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가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싹 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친구다라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요즘 제가 이 카페를 인수하고 나서 뭔가 행복과는 좀 많이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에 네.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네. 지금은 힘들어 보여. 여유가 사라졌고 내가 왜 자꾸 벌리고 있나를 생각했을 때 그냥 욕심 때문에 풀 소유하고 싶으니까 무소유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은 네. 이제 가정을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시간을 가족과 네. 함께하는 시간, 에너지를 그쪽에 쏟으면서 이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했으니까 또 앞으로 이게 5개월, 뭐 1년, 2년이 됐을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 훗날님은 절대 가만히 있을 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 네.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은 일단 저도 어린 시절에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전 갔던 일들이 선이 된다. 네. 저도 그 과정을 겪어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경매로 시작했지만 경매로 통해서 부동산을 깨우쳤고 점점 더 발전해서 숙소 그리고 이제 카페까지 저도 그냥 전 갔던 일들이 이어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뭔가 중요한 거 하나 딱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작은 일이라도 네. 먼저 해보자. 네, 그것도 꾸준하고 꼭 성과가 나오게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임계량을 못 네, 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해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막 스마트 스토어를 했다고 하면 10만 원이라도 네. 현금 흐름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고 네. 결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와가지고 네. 제가 훗날님과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은 자극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자극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훗날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은 점들을 네. 계속해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별거 없어요. 그냥 전 갔던 일들을 무조건 많이 만드시고 이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꼭 브라보비치 한 번씩 와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네. 음료 한 잔씩 팀당 한 잔씩 네,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네. 우리 훗날님과 또 대화도 나눠보시고 좋은 추억 이곳에서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